드시면서 보죠. 시간이 짧으니까. 인지용어는 불가 변추 위연이며 여력은 불가 변약 위강이며 신체는 불가 변단 위장이니 차즉 이정지분이라 불가 계하언니와 유유신지즉 가히 변우위 지하며 변불초위 현하니 차즉 신지허령 불구어 풍수고야니라. 거기까지 보면 이 부분은 율곡 선생님이 시대적 상황을 이해하지 못해서 대단한 착각을 일으키고 계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사람의 용모는 추한 것을 변화시켜 곱게 할 수가 없고, 뭔 소리, 그지요? 요즘 각종 에스테틱과 성형수술을 통해서 아무리 추한 사람도 곱고 예쁘게 만들 수가 있죠. 이렇게 세상이 변할 줄 율곡 선생님께서 어찌 알으셨겠어요? 이런 거 학생들한테 읽어줄 때는 조심해야 되죠. 할 수 있어요! 하는 거죠. 그 다음, 여력은, 힘은 약한 것을 변화시켜 강하게 할 수 없습니다. 역시 마찬가지죠. 각종 피트니스를 통해서 우리는 강한 힘을 지닐 수가 있습니다. 또 신체는 짧은 것을 변화시켜 길게 할 수가 없으니 요건 맞추네. 요건 맞습니다. 저만 화나요. 차즉 이러한 것들은 이정지분이라 이미 정해진 분수인지라 불가계하언니와 고칠 수가 없지만 오직 신지만큼은 유유신지, 이때 유자는 있을 유자는 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냥 웬 어떤 이런 의미로 쓰는 거죠. 중국 사람들이 이 유자를 그러니까 조음소, 요즘 조음소를 뭐라 그러는지 모르겠고, 그러니까 뭐 그냥 편하게 가로사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고, 음악 같은 경우에는 요즘은 애드립이라고 하는 건 애드립은 아니고 옛날 허밍이라고 하는 것 같은 것들이 요즘은 또 애드립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아직 저녁 먹었냐? 그러면 하이메이츠 문법적으로 그러면 하이메이츠 그러면 되는데 중국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때 보면 이 유성을 하이메이츠 이 유자를 써가지고 발음하는 언어 습관에 들어가는 것이기도 한데 율곡 운이 좋은 시대 때는 이미 중국 송나라 초기 이후에 송대 백화가 나타난 글들을 좀 많이 읽었기 때문에 중국식 글쓰기에도 많이 익숙했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한림계에 올라가시면 근사학을 공부하게 되면 그런 또 용례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유유 신지 오직 신지만큼은 가히 변우위지 어리석은 것을 변화시켜 지혜롭게 할 수가 있고 변불초위현 불초한 것을 변화시켜 현명하게 할 수가 있으니 차즉 이러한 것들은 신지허령이 마음의 허령한 능력 우리 마음이 텅 비어 있으면서도 온갖 이치를 다 알고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을 허령하다라는 표현으로 많이 씁니다. 허령불매, 허령하여 어둡지 않다라는 말을 많이 쓰죠. 대학 시간에 많이 물어보셨을 거예요. 1학기. 불구어 풍수. 풍수는 부여받다. 부여받은 것에 불구. 구애되지 않기
때문이니라. 고양이다. 품자는 풍부할 해석해놓으면 더 어려워요. 그죠? 부여같다 그러면. 막리어지 하며 막 귀여 현이언을 하고이 불위 현지하여 이 휴손 천소부지 본성과 인존차지하여 견고 불태면 서기고 도의리라. 막 A, B 그러면 B보다도 더 A한 것이 없다. 최상 비교격에서 최상급. 막 A에 해당되는 것은 대체로 형용사가 오겠죠. 그런데 한자에는 품사에 구분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막 A어 B 이렇게 되면 A에 해당되는 것은 형용사로다가 해석을 하는 거예요. 지혜보다도 더 아름다운 것이 없고 현명함보다도 더 귀한 것이 없는데 하고 무엇이 괴롭다고 뭐가 힘들다고 불위현지 현명한 지혜를 행하지 아니하고 휴손 천소부지 본성 하늘이 부여한 바의 본성을 휴손 이지러뜨리고 손상시키는가. 여기서 보면 불위현지하야 이 불서이자의 목적어는 불위현지가 되는 거죠. 현명한 지혜를 쓰지 않음으로써 휴손시킨다. 이지러뜨리고 손상시킨다. 하늘이 부여한 바의 본성. 그런데 소부지 하늘이 그러니까 부여한 바의 근데 이때 이런 식으로 말을 잘 안 쓰니까 그냥 하늘이 부여한 본성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죠. 인존차지하여 사람들이 이 뜻을 보존해서 견고불태면 견고하게 유지를 하고 굳게 견지를 하고 물러서지 않으면 서기호 거의 무엇에 가깝다. 호자는 있어도 되고 안 있어도 돼요. 서기 거의 무엇에 가깝다. 서기고 도이다. 거의 도에 가까울 것이다. 그런데 이런 문장에서는 호도의 이 세 가지가 다 생략되는 경향이 많죠. 제가 시간에도 가끔 말씀드리고 맹자 시간에도 말씀을 드리는데 석이 그럼 거의 무엇에 가깝다라고 하고 무엇이 이게 제시되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럼 내가 맹자와 관련돼서 그게 어떤 글을 읽고 있는가라고 하는 데에서 어디에 가까울 것인가를 이제 유추적으로 해석을 하는 건데 뭐 정치와 관련된 부분을 맹자와 함께 공부를 하고 있었다. 그런데 석이 이러고 문장이 끝났다. 그러면 거의 왕도 정치에 가까울 것이다. 또 본성을 가지고 얘기하던 부분이었다. 그러면 거의 성에 가까울 것이다. 또는 성선에 가까울 것이다. 이런 식으로 유추해서 해석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범인 자위 입지호대 이 부즉 용공하고 지회 등대자는 명위 입지로 이 실무 향학지성 고양이라. 거기까지 보면 무릇 사람들이 그런데 이 범자는 우리가 주로 무릇 그런데 무릇은 애젖도예요. 애젖도 무릇 이런 건 바로사라 그러죠.
바로사라 그러는데 그 말을 하기 전에 사람들이 이렇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의미 없이 나오는 말. 대저또는 왜 우리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 교장 선생님 훈화 말씀할 때 제일 먼저 앞에 시작하는 말. 중국 사람들은 요즘은 니그 찌그 이러면서 말하죠, 그죠? 그럼 요즘 대학생들은 어떻게 해요? 아 씨바. 저또 이게 요즘에 바로사가 됐죠. 요즘 젊은 애들에게 범 그러면 씨바. 요즘 애들이 그렇게 해석하는 거 있죠, 이게. 모든 사람들이, 그런데 범자는 모든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학이 제1장이라 범 16장이라. 무릇 16장이 웃기는 말이죠. 그죠? 다 해서 16장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모든 사람들이 자위 입지고대 스스로는 뜻을 세웠다고 말을 하면서 부즉 용공하고 즉시 공부에 착수하지 않고 나는 뜻을 세웠어. 성인이 될 거야. 그럼 그 즉시 바로 공부에 착수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지회, 더딜지 돌회, 머뭇거리면서 삐죽삐죽 대면서 등대자, 시기를 기다리는 자, 긴 날 기다리는 자, 명위 입지요. 명목상으로는 뜻을 세웠다고 할 뿐 실무향학지성고야 아니라 실제로는 학문을 향한 정성이 없기 때문이니라. 구사우지로 성제어학이면 즉 위인 육이라 욕지즉지 하구어 인이며 하대어 후제리요 구사오지로 진실로. 이 구자는 두 가지로 해석이 다 가능해요. 진실로 그래도 되고 만일 그래도 됩니다. 진실로 그럼 만일 내 뜻으로 하여 구체하게 뭐 그렇게도 쓰이죠. 그런데 갑자기 말이 뜬금없이 구차하게 이렇게 나오면 좀 이상하잖아요. 진실로 내 뜻으로 하여금 성제어 하기면 참으로 학문에 있게 한다면 진실로 내 뜻이 학문에 있게 한다면 위인육이라. 인을 행하는 것은 자기를 말미암는 것인지라. 욕지즉지 하고자 하면, 인을 행하고자 하면 즉시 일어나니, 인을 행하고자 하면 그 즉시 일어나니 하구어이니며 어찌 남에게서 구하겠으며 하되어 후제려 어찌 긴 날을 기다리겠는가. 위인유기는 논어에 나오는 말이죠. 소귀호 입지자는 즉 하 공부하여 유공 불급 염염 불태 고양이다. 소귀호 입지자. 입지를 뜻을 세우는 것을 귀하게 여기는 까닭은 원칙적으로 쓰려면 소위 귀호 입지자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써있자가 생략됐어요. 그래서 소이자는 하나의 그 숨이 상관이 돼가지고 뭐뭐하는 까닭은 까닭 이유 원인 그렇게 되는 겁니다. 뜻을 세우는 것을 귀하게 여기는 까닭은 즉하 공부 즉시 공부에 착수를 해서 오히려 유공불급 미치지 못할까 두려워하며 염려불태 생각하고 생각해서 물러나지 않기 때문이니라. 유공불급 미치지 못할까? 두려워한다. 그럼 율곡 선생은 어디에 미치지 못할까 두려워한다라고 생각했을까요? 지난 시간에 복습을 안 하셨네. 초학자는 선수 입지호대 이 성인으로 자기하야 성인이 될 것으로 스스로를 기약한다 그랬죠. 뜻을 세울 때 제일 먼저 난 성인이 될 거야. 그럼 무엇에 못 미칠까 두려워해야 돼? 성인에 이르지 못할까? 성인에 미치지 못할까? 두려워해야 된다는 얘기죠. 여호 지불성독하여 인순도일이면 즉 국년 몰세인들 기기유 성취제리요. 여호 만일 혹시라도 지불성독하여 뜻이 성실하고 독실하지 못해서 인수는 지난 시간에 제가 설명드렸는데 서문에 나오는 글자예요. 인수는 옛 구습을 그럭저럭 따르기만 하고 고치지 않는 것. 옛 구습을 그럭저럭 따르기만 하면서 도일 세월을 보내다. 세월을 보내면 국년 몰세인들 해가 다 하고 나이가 다 먹고 죽게 된들 세상을 뜨게 된들 기유소 성취제리 어찌 성취하는 것이 있겠는가. 이루어 성취할 것이 있겠는가. 이렇게 해서 입지장을 끝냈어요. 자, 그 다음은 혁구습장 제2라. 아까 인수는 구습을 고치지 않고 그냥 그럭저럭 따라서 하는 것을 인수라고 했죠. 공부를 할 때 뜻을 세웠으면 일단 구습을 고쳐야 됩니다. 뭐이냐? 우리가 고쳐야 될 구습이 뭐냐? 인수유지어학이나 이 불능 용왕집전하야 이 유소 성취자는 구습이 유의 접해지하라. 사람이 비록 유지어 학문에 뜻이 있다고는 하나 용맹스럽게 앞장 앞으로 나아가 성취하는 바가 있지 못한 까닭은 불능 취자, 불능이 성취자, 자까지
걸리는 거죠. 사람이 비록 학문에 뜻을 두었다고는 하지만 용맹스럽게 곧장 앞으로 나아가 성취하는 것이 잊질 못한 까닭은 구습이 저지하고 패하게 하는 것이 있기 때문이다. 구습지목을 조열 여좌하노니 약비 여지 통절즉 종무위학지 지의리라. 구습지목을 구습의 조목을 구습의 명목을 조열 가지가지 나열하다. 여좌 왼쪽과 같이 가지가지 나열하노니. 근데 왼쪽과 같이 이건 우리가 내려쓰기를 하고 왼쪽으로 가늘었으니까 여자라고 해도 무리가 없는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다음과 같이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아래와 같이. 공문서 보면은 아래와 같이 그 다음에 아래 이렇게 하잖아요. 아래와 같이 조목조목 나열하노니. 뜻을 힘써서 통렬하게 끊어버리지 않으면, 뼈를 깎는 아픔으로 끊어버리지 않으면 통절 끝내 학문을 하는 터전이 없을 것이다. 이제 밑에는 율곡 선생이 8가지에 걸쳐서 버려버려야 할 구습을 하나하나 나열하자. 하나하나 볼까요? 기일은 타기심지하고 방기의형하야 지사가일로 심념 구속이고, 첫 번째는 타기심지하야. 그 심지를 게으르게 하고, 방기의형, 의형, 예의범절에 맞는 몸가짐, 형체는 모습, 태도니까요. 법도에 맞는 태도를 함부로 해서, 다만 한가하고 편안할 것을 생각하고 신념 구속을 매우 싫어하는 것이요. 공부하려고 계속 계획 딱 세우면 일단 공부에 구속되는 거지. 사람은 누구나 다 구속되는 것을 싫어하기는 해요. 그죠? 인생에 딱 한 번만 빼놓고. 어느 순간 사람이 좀 미칠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김종서라는 가수가 오늘만은 행복하기, 그 노래 제목이 그 노래 제목이 아름다운 구속이. 그 노래가 끝날 때쯤 되면은 아이고 내가 시내 발등을 찍었네 그러면서 그때 빼놓고 구속은 다시. 기이는 상사 동작하야 불능 수정하야 부는 출입하고 타설 도일이요. 표현도 재밌어요. 율곡 선생님. 율곡 선생님도 유머 감각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두 번째 버려야 할 구습은 상사 동작, 항상 움직일 것을 생각해서 불능수정, 수분 안정하지를 못하고
고요함을 지키지 못하고 분은 어지러울 분, 어지러울 분. 어지럽게 들락거리면서 타설, 혀를 두드리는 것이요. 혀를 두드린다는 건 뭐죠? 수다나 떠는 것이요. 선비들의 수다도 꽤나 심했던가 보죠. 보면 진짜 잠시도 앉아있지 못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거의 병적으로. 고요하고 조용한 상태에서 공부를 하면 뭔가 불안한 심리가 작용해서 자기도 모르게 막 사지를 흔드는 사람도 있고, 또 그런 것 가운데에서 보면 틱장애도 있어요. 틱장. 저 그 전에 몰랐는데 도서관 열람실 같은 데 이렇게 있다 보면 입으로 막 소리를 내면서 공부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 보면은 책을 소리내서 읽는 것도 아니에요. 책을 읽으면서 그것도 틱장애더라고요. 심한 사람은 욕이 나오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도 의식하지 않고 아무 생각도 없이 그게 욕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심하면 그런 틱장애까지 잡혀요. 어릴 때 한 번 정도는 간단하게 겪기도 하지만 저도 몇 가지는 극복한 틱장애가 있는 것 같긴 해요. 또 기삼은 희동 우이하고 골어 유속하야 초욕 수칙이나 공 이어 중이요. 공괴어 중이. 이자처럼 어그러질 괴, 어긋날 괴. 자, 세 번째 버려야 할 구습은 희동 오이. 똑같은 것만 좋아하고 다른 것은 싫어하고. 군자는 문에 보면 군자는 하이부동하고 소인은 동이불환이라 그런 얘기가 있죠. 군자는 남과 조화를 이루되 똑같아지지는 않고, 똑같아지면 존재의 이유가 없어지는 거죠. 열 손가락 깨물으면 열 손가락이 다 아프디까 안 아프디까? 아픈데 차이가 있을디까 없을디까? 얘들 키우다 보니까 똑같이 다들 얘기하더라고. 안 아픈 손가락이 있대? 그러던데. 근데 우리 엄마한테, 우리 아버지한테 날 대신할 나랑 똑같은 존재가 있다면 내가 얼마나 고마울까? 내가 있으나 마나한 존재가 되죠. 그죠?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의 특성을 늘 지니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개성도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러지 못하고 남과 똑같이 행하고 똑같이 지내는 것만 좋아하고 남과 다른 점은 싫어하고, 모두가 예스 할 때 노 할 줄도 알고 모두가 노 할 때 예스도 할 줄 알고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 골어 유속. 유속의 골몰에서 콕 빠져서, 유행하는 풍속에 콕 빠져서, 초욕 수칙이나 조금씩 수양을 하고 뭔가지만 삼가하려고는 하지만 대중과 괴리됨을 두려워하는 것이요. 기사는 그 네 번째는 호의 문사로 취예어 시하야. 여기 나오는 표절 경전하야
이식 부조요. 네 번째는, 기사는 네 번째는 호, 뭐뭇을 좋아하는 것이다. 뭐냐? 이 문사 취해어 시. 문장이나 말로 당시에, 시는 그때 그 당시에 명예를 취하기를 좋아해서, 문사로 당시에 명예를 취하기를 좋아해서 표절 경전을 표절해서 이식, 그렇게 함으로써 식꿈이다 부조, 뜰부 마름조. 마름이 뭐죠? 말품. 예? 세이가레. 여기는 없나? 개구리밥, 부평초. 쓸데없이 화려하기만 한 문체. 쓸데없이 화려하기만 한 문체를 꾸미는 것을 좋아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버려야 될 네 번째 모습이고요. 기호는 공업필찰하고 업어 금주하여 우유졸세 자위청취요. 요 부분 읽을 때마다 제가 뜨끔해지더라고요. 다섯 번째는 글이나 편지 쓰기에 힘쓰고. 여러분들 그 고전번역원에 가고는 한국 문집총관에 문집 쫙 클릭을 해보면 제일 많이 뜨는 게 편집글이에요. 맨 편집글에만 하는 거. 시는 또 선비라면 반드시 써야 되는 거라서 그런지 몰라도 문집 보면 제일 앞에 시부터 먼저 나오고, 진짜 중요한 사상이나 철학 이러한 것들이 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건 다 밑에 뒤에 잡자에가 있지. 잡자. 붓글씨나 편지 쓰기를 힘쓰고 업어 금주하여 검은고나 타면서 술 마시는 것을 업으로 삼아 우유졸세, 우유부단하게 여유작작 부리며 세상을 마치면서도 스스로를 청아한 아취라고 이러는 것이요. 아, 이 얼마나 청명하고 담백하고 맑은 풍치로운 기육은 호치 한인하고 위기 국희하며 호식 종일하여 지자 쟁경이. 그 여섯 번째는 호치 한인, 한강한 사람을 모아놓고는 위기 국희, 후위하는 기구, 국면놀이, 위기는 바둑, 국희는 장기, 바둑이나 장기를 두고 호식종이 배불리 먹으며 하루를 마치면서 다만 다투고 경쟁하는 데만 힘쓰는 것이요. 기칠은 흥선부귀하고 연박 빈천하며
악의 악식을 심이위 치요. 일곱 번째는 부유하고 귀한 것을 부러워하고 박하고 가난하고 천한 것을 싫어하며 나쁜 옷을 싫어하고 나쁜 음식을 싫어합니다. 싫어해서 매우 부끄러운 것으로 여기는 것이며 비팔은 기욕 무절하여 불능 단제하여 화리 성색을 기미 여자니라. 여덟 번째는 기욕, 좋아하거나 욕심내는 것에 무절, 절제가 없어서 불능단제, 끊어버리거나 제어하지 못하고 화리성색을 재물의 이익과 고운 소리와 예쁜 여색을 그 맛을 마치 사탕처럼 여기는 것이고 그 맛을 달게 여기는 것이다. 이게 이제 8가지 종목으로 나눈 버려야 될 구습인데, 구습이라고 하는 것이 뭐 단지 이것만 있는 건 아니겠죠. 그래서 다음과 같이 또 말씀을 하십니다. 습지해신자 대개 여사하니 기여는 난이 실거라. 습지해신자, 습관이 마음을 해치는 것이 대체로 이와 같으니, 대개는 이와 같은데 그 나머지는 다 들기가 힘들다. 8가지 정도 쓰다가 애식을 이렇게 다 써. 해석은 그 나머지는 다 들기가 힘들다. 번역은 아이식을 어떻게 다 써? 이렇게 번역하는 거죠. 차습 사인지 불견고 행부도 행부독실하여 금일소일을 명일난계하고 조회기행이라가 모의 부연하나니 필수 대분 용맹지지하여 여장 일도 회단 군주하고 쟁세 심지하여 무호발 염액하여 이시심에 나 맹성지공하여 사차심으로 무일점 구염지 오연후에 가이론 진학지 공부의이라. 이 습관이, 이 구습이 사인, 사람의 뜻을 하여금, 사인지 사람의 뜻을 하여금 불견고, 경고하지 못하게 하고 행불독실, 사인행불독실, 사람의 행실로 하여금 독실하지 못하게 해서. 근데 똑같은 대꾸가 되니까 사 앞에 한번 사자 쓰고 뒤에는 생략되는 거예요. 금일소일을 오늘 했던 짓을 다음날 고치기 어렵게 하고 아침엔 그 행실을 뉘우치다가 저녁 때 이미 다시 그러하나니 술고래들이 주로 그러죠. 아침엔 다시 술 마시러 그러다가 술시 되면 다시 또 그러한 짓을 해요.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면 또 후회하다가 필수 반드시 대분 용맹지지하여 크게 용맹스러운 뜻을 떨쳐 일으켜 마치 하나의 칼을 가지고
이때 장차장자는 써이자처럼 써요. 장차장자가 써이자처럼 쓰이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의 칼을 가지고 쾌당근주, 뿌리근 뿌리주, 뿌리를 명쾌하게 끊어버리듯 해서 구습의 뿌리를 단칼에 끊어버리듯 해서 쟁세심지하여 심지를 깨끗이 씻어 무호발 염액 털끝만큼도 남은 맥이 없게 하고, 그리고 시시는 때때로가 아니에요. 전 이제 두 번 치가 떼시자가 두 번 연달아 쓰이는 걸 요 책에서 두 번째 보는데, 첫 번째 봤던 것은 명심보감에 시시방화발하라, 항상 불나는 것을 막아라, 그런 표현입니다. 시시는 항상 맹렬하게 반성하는 공부를 더해서, 시시매는 항상 매양, 이런 걸 동어반복이라 그러죠. 한문 표현에는 이게 많이 나와요. 늘상도 늘 항상이라는 거죠. 동어반복. 늘상 맹렬히 반성하는 공부를 가해서 사차심으로 이 마음으로 하여금 무일점 한 점이라도 구염지오 옛날에 물든 더러움이 없게 해서, 그런 뒤에야 가히 학문에 나아가는 공부를 논할 수가 있을 것이다. 잠깐 쉬었다가 또 계속하겠습니다. 또 읽어볼까요? 이번엔 지신장 제3이라 몸가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근데 이 책은 누가 필사를 한 건지 우리 교재는 보니까 기서부터 오자가 있네요. 학자, 이 교재는 신자로 되어 있잖아요. 필자예요, 필자. 진짜예요? 전장 맞아야 돼요. 진짜. 학자 필 성심향으로 하야. 이렇게 되죠. 불이 세속 잡사로 난기지 연후에 위합 유기지라. 배우는 자들은 반드시 성심향도 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도를 향하고 불이 세속잡사로 난기지 세속의 잡된 일을 가지고 그 뜻을 어지럽히지 않은 연호라야, 그런 비라야 위학 학문을 함에 유기지라 기초가 있게 된다. 배우는 자들이 반드시 성실한 마음으로 도를 향하고, 도를 향한다고 그랬는데 이때 도는 무엇을 향해요? 성인에서. 그렇죠. 성인이 되겠다는 그 목표를 향해야 하는 거죠. 고로 부자왈 주 충심이라 하시고 주자 해지왈 속지왈
인불충신이면 사계 무실하여 위악즉 이하고 위선즉 난이라 하시니 필이시위 주언 이라 하시니 거기까지가 주자말이죠. 필이 충신 위주의 용하공부 연후에 능 유소 성취니라. 황면제 소위 진실 심지 갖고 공부 양언이 진지의니라. 그러므로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율곡 선생에게도 오로지 최고의 선생은 공자밖에 없으니까 그냥 부자라고 그랬죠.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주 충신이라 하시니 충과 신을 주로 해야 된다 라고 하셨어요. 충 성실과 신, 진실함. 성실과 진실을 주로 해야 된다. 충은 가운데 중자와 마음 심자로 되어 있죠. 그래서 마음 한가운데 중심을 딱 잡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 어떤 외부의 유혹이나 억압이나 또는 탄압에도 흔들리지 않고 마음의 중심을 꽉 잡고 있는 것을 충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 다음 우리가 또 그 논어 주자주에 보면은 주자가 충에 대해서 진기심 지위충 자기의 마음을 다하는 것을 충이라 합니다. 마음을 다 어떻게 해요? 해석하면 더 어려워 그런 건데, 그죠? 충은 자기 내면의 성실함을 그대로 다 발현해내는 것, 그것을 진기지위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파자, 마음 심자와 가운데 중자를 파자 해석까지 다 같이 해석하면 그 어떤 유혹과 억압에도 흔들리지 않고 마음의 중심을 잡고 자기 내면의 성실함을 다 발현해내는 것을 충이라 한다. 그런데 그것이 유신 시절에 들어오면서 독재자들에 의해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는 상무정신으로만 강조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은 충자만 보면 그냥 아주 그냥 경기를 일으키는 사람도 있어요. 아우 싫어 이런 사람. 근데 충제 본래 의미는 진기지위충. 뭐라고요? 아니 좀 전에 좀 길게 어떤 욕과 억압에 너무 하고 내면의 성심을 다 발현해내는 것. 좀 너적을 하잖아요 말이죠. 그냥 성실히 그러면 돼요. 성실함과 진실함을 주로 해야 된다 라고 했는데, 자, 이거는 논어의 논어하기 편에 군자 부증죽 불윈이 학즉 불곤이라 라고 한 그 대목에 나오는 말이죠. 군자 부중즉 불윈이 학즉 불곤이라. 주 충실하며 무 불려 기자며 그런 얘기에서 나오는데 아직 물탄개입니다. 근데 군자 부중즉
불윈이 학즉 불군이라. 주자는 군자 부중즉 불윈이. 군자가 후중하지 않으면 위험이 없으니 학문도 견고해지질 못하느니라. 이렇게 해석을 하죠, 우리는. 그걸 해석해놓고 보면 군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후중하지도 않고 학문도 견고하지 못한 찌질한 사람을 우리는 군자라 그러는 거예요. 그죠? 자, 다시 한번 보세요. 군자 부중주. 군자는 후중하지 않으면 불윈이 위험이 서질 않으니. 그럼 군자가 후중해야 위험도 서요. 그런데 후중하지 않으면 위험도 안 서. 그럼 평소 군자는 일단 그럼 이건 군자에게 경계하는 말이잖아. 군자란 부중주 불이야. 너의 행동 군자를 두고 너의 행동 거지가 후중하지 않으면 위험이 서질 않아. 학직 불구 공부도 견고하지 못해. 군자는 후중하지 않으면 위험이 서질 않으니 학문도 견고하지 않아. 이 얘기잖아. 그러면 이걸 종합해서 해석하면 군자는 후중하지도 않고 위험도 없으며 학문도 견고하지 않은 그러한 찌질한 사람이 군자로구나. 그죠? 그런 얘기잖아. 조건이 돼요? 자,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군자는 후중한가요? 안 한가요? 일반적으로 지금까지 우리가 알았던 사람은 후중한 사람을 군자라 그래요? 안 그래요? 일단 후중하면 그 사람이 기본이에요. 군자에. 그런데 군자가 후중하지 않으면 이거 말이 돼요? 안 돼요? 일단 후중하니까 우리는 군자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여기서부터 잘못된 거예요. 군자가 후중하지 않으면 이 말이 잘못되니까 전체적으로 내용이 잘못되고. 그죠? 군자 부중이면, 군자는 후중하지 않으면이 아니라 군자는 중요한 일이 아니면 불윈이 위험을 부리지 않으니 학즉 불곤이라. 학문을 하면 고루해지질 않는다. 군자는 평소에 후중하면서 인품이 어떨까요? 온화하고 부드럽고 따뜻하고 친절하고 그럴까요? 아니면 아무 데서나 그냥 카리스마만 팍팍 부리면서 그냥 위험만 딱 잡고 있을까요? 후중하고 따뜻하고 인자하고 그런 느낌이 드는 사람을 우리 군자라 그러겠죠. 그러니까 군자는 아주 중요한 순간이 아니면 군자는 부중이면 중요한 순간이 아니면 불위, 카리스마를 장렬시키지 않아요. 학직불이야. 학문을 하면 고루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다음도 주충신하며 성실과 진실함을 주로 하며 무불력이자요. 자기만 못하는 사람과 엇삼지 말고. 뭐냐면 이것도 국한시켜서 생각해요.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 보고 다 어떤 사람을 친구는 어디를 봐요? 위를 보고 먹고 있는 건 아래를 보라고 옛날에. 그죠? 나보다 나은 사람과 친구를 하라고. 요즘 부모들은 좀 다르더라고. 내 아들보다 낫으면 재수없어. 그래서 그냥 같이 못 놀게 하더라고. 그런데 옛날 부모들은 나보다 나은 사람과 친구를 하라고 그런다고. 그럼 나보다 나은 놈은 지들 부모가 뭐라 그러겠어요? 니보다 나은 사람이랑 친구하라 그러면 난 누구랑 친구해야 돼? 우리 엄마가 나보다 못한 놈이랑은 친구하지 말라 그러면 나보다 나은 놈은 나랑 친구 안 하려고 그럴 테고 나보다 못한 놈은 나랑 친구하면 안 되고 그럼 친구 못해. 그죠? 바로 이 진실함과 성실함. 이것이 진실함이 적어도 나만 못하면 그 사람은 나를 해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과 겉하지 말라는 거죠. 과직불탈계입니다. 허물이 있으면 이제 고치기는 것을 또 꺼리지 않아야 항상 일신, 우일신 할 수 있는 거죠. 그 얘기죠. 그랬더니 주자 석지왈. 주자가 이제 주충신. 이 말을 해석해서 말하기를
인불충신이면 사계부실하여 사람이 성실함과 진실함이 아니라면 만사가 모두 실제가 없어서 진실하지는 못해서 위악즉 이하고 악을 행하기는 쉽고 위선즉 난이라 선을 행하기는 어렵다. 고로 필이시 위주언이라 하십니다. 따라서 반드시 이것을 가지고 충과 신을 가지고 위주로 삼아야 된다 라고 하셨으니 필이 충신 위주하야 반드시 충과 신으로서 주로 삼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참 필이시 위주 반드시 이것을 가지고 주로 삼아라. 이것은 뭐예요? 신은 충과 신이죠. 요걸 해석하기를 필이 충신 위주 똑같은 말이에요. 그죠? 이런 것도 너무 방법. 반드시 충과 신으로 주를 삼아 용하 공부 영맹 용맹스럽게 공부에 착수한 그런 뒤에 능 유소 성취라 성취하는 것이 있을 수가 있다. 황면제 소위 황면제의 이른바 황면제는 송나라 때 중국 송나라 때 주자 제자였던 면제 황간이라는 사람입니다. 황면제의 이른바 진실심지 각고 공부 심지를 진실하게 해서 각고의 노력으로 공부하라. 뼈를 깎는 노력으로 공부하라 라고 하는 양언이 두 마디 말이 진지의라 이것을 다 표현한 것이다. 상수 숙흥하야 숙흥야매하야 의관 필정하고 용색 필숙하며 공수 위좌하고 행보 안상하며 언어 신중하여 일동일정을 불가 경홀 구차 방관이다. 항상 반드시 모름지기는 그냥 반드시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요. 항상 반드시 수쿰 야매 아침 일찍 일어나고 밤늦게 잠들어서 사자수학에서는 요거랑 짝지어서 숙흥야매하야 몰라 독서하라 이렇게 되어있죠. 아침 일찍 일어나고 밤늦게 잠들어서 글 읽기를 게을리하지 마라 이렇게 되어있죠. 의관 필정하고 의관을 반드시 단정하게 하고 용색 필숙하며 용모와 안색을 반드시 엄숙히 하며 공수위자하고 손을 가지런히 모으고 우리는 공수 이르죠. 절에서는 요거를 차수 그래요. 차수. 스님들은 이렇게 차수한다고 그래요. 아니면 공수. 위자. 이거 대체로 다 꿇어앉는다라고 표현을 해요. 해석을 합니다. 꿇어앉지 않고 공부 어떻게 해? 그죠? 꿇어앉아서 어떻게 오랫동안 공부할 수 있어요? 이건 꿇어앉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이게
높을 위, 그죠? 위태로운 위, 위험 있을 위, 여러 가지로 해석되잖아. 제가 볼 때 이건 꼿꼿하게 앉아서 똑바로 앉는다는 의미가 더 맞을 것 같아요. 뭐냐면, 꼬라앉으면 오랫동안 앉아서 공부하기도 힘들고, 진짜로 수분 안정하기가 힘들죠. 근데 뭐 책상다리도 그렇지만은 평좌를 한 다음에 허리를 꼿꼿하게 세워서 똑바로 앉아있으면 오래 앉을 수 있어요. 구조하게 있으면 이거 역시 오래 못 앉아있어요. 힘들어. 여기저기 결국 똑바로 앉아서 꼿꼿하게 앉아서 선비답게 진짜. 저는 그렇게 보죠. 행보 안상하고 다닐 때는 걸음다리를 편안하고 자상하게 합니다. 언어 신중하고 말은 신중하게 하고 해서 일정을 한 번 움직이고 한 번 고요히 있는 것을 그러니까 모든 기거 행동 동작을 불가경홀 구차방관이다. 경솔하고 소리하며 구차스럽게 함부로 지나쳐서는 아니 된다. 그 퇴계 선생님 성학식도 제일 끝에 나오는 그림도 수ქმ야매장입니다. 수ქმ야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